그 사진 기자가 조금 이따가 온다고. 네. 그 저기 뭐 네. 책은 어떻게 좀 잘 팔리시나요?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네. 이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 네. 아유 그냥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그냥 이렇게 네. 노출시켜가지고 네. 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1년 그냥 날린 거 아니에요. 사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법정으로 이렇게 법적 문제로 해가지고 개인 대 정부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들면 개인이 헤어날 길이 없는 그죠. 거예요. 그냥 끝없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배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개인 대 개인 소송이면은 네. 그냥 어떻게 떳떳하게 그냥 그거고 그냥 할 거 하고 제약 없이 하는데 그렇죠. 개인 대 정부나 아니면 기관식으로 해가지고 말려들면 개인은 나만 알지를 못해요. 그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한국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를 법을 법적 잣대로 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해서 개인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건 재벌 회장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무슨 뭐 나 같은 일반 보통 개인이나 가릴 거 없이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수법. 이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요. 이건. 네. 예, 뭐 이제 간단하게 거기 질문서 있거든요. 보시고 이번에 첫 번째 개인적으로 이번 두바이 쇼크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두바이 쇼크가 예,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가 돼가지고 예, 제2의 금융위기 예. 혹은 더블 D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예.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것은 그 파생 상품과 관련된 금융 파생으로 예, 그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야기한 예. 그런 그 말 그대로 달러 본위제인 그 세계 금융질서에서 그런 그 심장을 강타한 그런 구조고 두바이발 쇼크라는 것은 그 한정된 중동의 도시국가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7개 토호국 중에 하나인 그런 그 도시국가 성격의 그런 그 두바이에서 그 외자 도입으로 인한 그 건설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지. 일시적인 쇼크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그게 그 파급력에 있어서 큰 차이다는 얘기죠. 파급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업적이고.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네. 그리고 이거 그 두바이발 쇼크가 단기성 쇼크일 수밖에 애당초 없는 이유가 아부다비 두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연방 정권이잖아요. 예, 7개로. 예. 7개로 된 연방 정권 하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아부다비 그 투자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대의 그런 국부 펀드로 전 세계 국부 펀드 그 자본금이 한 2조 7천억인가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5%에서 30% 3분의 1 정도의 그 자본력을 가진 막강한 국부 펀드가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두바이발 쇼크는 그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그 길들이는 일종의 내부적인 문제에서의 그런 그 구조조정 단계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제유가가 75달러에서 70달러 이상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 4위의 그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상 상황 자체에서는 두바이발 쇼크를 중앙정부가 커버할 능력 자체는 충분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유럽에서의 그런 그 유럽 은행권 내에서의 그런 그 투자 손실이나 아니면은 그 미국 금융권 내에서의 일부 그 투자 손실 자체가 야기를 한다 치더라도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음료수 물 좀 드셔야 되지 않나요? 예. 아유, 여기요. 드십시오. 저희 목마르실 텐데. 말씀 진짜. 네. 아니, 그 준비하신 건 다 했는데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그러니까는 네. 숫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건 아예 보고서 쓸 바에 아니면 그냥 편하게 쉽게 예? 얘기를 해야지. 경제 자체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넌센스 일으키냐,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뭐 경제 성장률 몇 프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아니면 국제정세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맹신해버리니까 예.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예. 그런 거를 그 공부를 하거나 알아가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순환고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글을 썼더니 범죄자래. 썼더니 범죄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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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번. 예, 두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혹시 그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그 언론 매체에서 이번 쇼크북에서 가장 잘못 감사합니다. 네. 예, 가장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두바이 쇼크를 해가지고 가장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두바이발 쇼크 자체를 한국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송도신도시 그 자체인데 두바이하고 송도신도시하고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과 이제 다 안 돼 있는 것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연관이 돼 있는 것 자체는 두바이 자체는 한정된 그런 그 국내 인구 자체가 그 400에서 500만도 안 되는 그런 그 작은 규모의 오피스 빌딩 위주로 그 건설이 돼 있다는 것이죠. 건설 자체가. 그런 건설 자체가 돼 있는 외자를 도입해서 그러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외부 경기를 많이 타는 국내의 수요, 그러니까는 그 오피스나 그런 그 주택 수요 자체를 국내에서 충당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하지만 송도 신도시하고 그 비교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송도 신도시라는 것은 일단 자국 안에 그리고 1000만에서 그 서울 밖에 있는 그 경기권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역에서의 그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에서의 그런 그 수도 인접성과 맞물려 가지고 이미 그 국내에서 그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송도 국제지구에서 벌어지는 현상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니까는 오피스 빌딩 자체를 주거용으로 개조를 시켜가지고 그걸 일반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내놓는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그 탄력적으로 그 수요 자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더블립이다 아니면은 무슨 송도하고 두바이의 그런 그 부동산발 몰락이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일한데 중요한 거는 동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점이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외생 변수 자체가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반면교사 삼을 점은 뭐냐면 과도한 외부 차입을 통한 그런 그 건설의 후유증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교훈을 삼거나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호도를 해서 위기로 부추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중동의 그런 그 두바이 사태나 한국의 부동산의 그런 것 자체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바이라는 것은 그 1970년대에 독립을 한 일종의 그 아랍의 그런 금융 중심지예요. 금융의 그런 그 동양에서는 그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인도 그 자국 내 금융 시스템이나 금융 그 체계상 그 체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외부적으로 그 싱가포르 같은 그런 그 옆에 인근 그 금융 허브를 통해서 그런 그 국제적인